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저는 알아봤어요. 이분이 어느 분이시구나. 근데 상대방은 저를 못 알아봐요. 세월이 뭐 지나서 그런가? 근데 보통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치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래요. 한때는 꽤 가까운 사이였었는데도 못 알아보는 여여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절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본 척 한 건가? 하여간 어쨌든 여여하게 그러면 그렇게 넘기는 거죠. 뭐 비슷한 기준으로 우리가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시키면 안 된다. 뭐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참 여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적절한 기준 같아요.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에 합당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면 뭐 거절하는 거죠. 근데 전 그렇지 못하고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죄책감 없이 심지어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막 강요하거나 뭐 요구하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거를 공감 능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그거 말고도 또 멘tor 얘기도 하시죠. 근데 전 멘털이 뭐지?
강하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 거는 죄책감과 뭐 연관 어, 하여간 뭐 짐승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런 걸로 어떤 기준점을 잡고 죄책감을 연결시키고 그러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예. 우리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 평온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전 그래요. 평온해야죠. 대부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겠네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마음의 기준점대로 죄책감 없이 거절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멘털이 뭐 강하고 뭐 약하고 이런 걸로 어떤 사람의 기준을 삼아서는 판단의 기준을 삼거나 뭐 행동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짐승도 아니고 뭐 인간이 진짜 진화를 거듭하면서 발전시킨 게 그런 감정, 정서, 뭐 공감 능력 이런 건데 무슨 뭐 멘털이 강할수록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생각해요. 그러다 이제 그런 모든 얘기들이 왜 나왔냐 그러면 각자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얘기들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뭐 우리가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조직을 경영하듯이 내 삶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영하듯이 해보면 어떨까? 그게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계획을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각각 그 들어오는 정보들을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 매일매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월말 마감, 분기별로 뭐 연도별 뭐 그런 걸 짜는 것처럼 또 그런 기준으로 실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영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초들이 있죠. 좀 평온한 어떤 내 삶을 경영하고 싶은데 돌발 변수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자녀 문제가 많기도 하고 뭐 한 집 건너 한나씩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그 아들내미들이 있잖아요. 뭐 0.1톤 뭐 히키 뭐 그런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좀 회사 경영하듯이 처리해 보는 게 여여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경영하듯이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0.1톤 히키도 그렇고 그게 좀 마음처럼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들어요. 예전에 8.15 해방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리고 좀 6.25 전쟁 나기 전까지 그렇죠. 한 4, 5년 세월이 지났죠.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우리가 변혁한 건 아니지만 변화를 가졌잖아요. 그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게 한 3, 4년 그 후에나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지난 세월을 평가하자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겠죠. 근데
몇 달 안 가서 해산해 버렸어요. 뭐 그때 이후로 뭐 친일파 이런 문제가 청산이 안 됐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죠. 뭐 몇 달 안 했지만 그 6.25 전쟁 나면서 그렇게 처벌받았던 사람들도 다 풀려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이나 뭐 처벌이나 뭐 그런 것이 회사 경영화 되듯이 딱 어떤 체계가 잡혀서 딱 청산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뭐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그 업보가 그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또 복수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지나치게 되면 넘어버리면 참 그 살맞은 건데 그게 참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그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다시 빨갱이 누명을 씌우는 역사가 또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런 역사가 뭐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고 우리들 모두가 어쩌면 이렇게 살맞은 건데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뉘죠. 그런 말씀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근데 이제 어쨌든 세대가 지났어요. 세대들이 지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뭐 거의 죽으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파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게 된 거죠. 복수의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 사회는. 근데 이제 여전히 뭐 그런 살들을 풀고 싶어 하는 사람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각각의 인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또 그때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런 누명 뭐 하여튼 뭐 얘기하기 참 민망한 얘기들이 계속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꺼내면 자꾸 말꼬리 잡는 얘기들이 서로 오가요. 근데 이제 누명을 씌우고 죽임을 당하던 그 역사가 반복되진 말아야 하는데 이런 필요성은 느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살맞아 살을 맞고 근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살 맞고 죽으셨어요. 살을 엄청 맞으신 거죠.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떨어진 백들은 죄송해요. 욕심이라고 표현해서. 근데 그 떨어진 백들이 갖는 게 뭐 원초적인 그런 거랑 내 욕심 마음껏 부리지 못하고 죽었다, 억울하다, 뭐 이런 백의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좀 그렇게 떨어진 백들이 느끼는 공포와 슬픔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백들이 로프리치 그 완충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증폭돼요. 그게 떨어지다 뭐 그게 뭐 구천을 떠돌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편견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가진 세상으로 온단 말이에요. 뭉쳐져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처벌받지 못한 그게 원인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또 세월을 통해서
그래요. 전 세대들의 어떤 그런 처벌받지 못한 그런 살들이 있고 우리 세대에 또 만들어진 살들이 있고 놓쳐버리면 뭐 전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수하세요. 때가 있을 때 복수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살풀이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복수니까 참 효율적이고 좀 의미 있게 명분 있게 그렇게 복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복수도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린 복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살맞은 자들의 두려움이 건너온단 말이에요. 처벌받지 않는 자들의 그 사람들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그 사람들도 두려움이죠. 모두가 그러니까 살맞은 그런 거나 처벌받지 않은 그런 거나 참 모두 나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그렇게 살을 남발하는 자들이 기득권이 많잖아요. 예. 그들의 반발이 심한 거죠. 근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린 건지 뭐 비근한 예로 촛불 혁명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각각 분들이 여여하게 담은 스토리가 틀려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촛불혁명은 기득권의 촛불혁명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스토리가 좀 그러게요. 예전에 권력이 폭력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나? 참 그 말 꺼내기도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뭐 서민파리, 촛불파리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뭐 나올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 들어요. 뭐 적폐청산 쇼 뭐 그것도 참 그렇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못 알아보는 거죠. 어느 그러니까요. 못 알아보는 척하는 건지 다들 자기 스토리만 읊어대요. 하지만 전 처벌받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서 넘어온 흉한 기운들 그게 뭐 구조적인 살인이 됐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넘겨받은 게 참 많아요. 100으로 떨어지고 근데 이제 100으로 떨어져서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오행의 화려한 사주 여봤자 소용이 없다. 상극들 득실거리고 살들이 득실거리는데 뭘 그런 걸 따지냐. 그냥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처벌받지 않은 자들 참 문제입니다. 그게 100으로 떨어지기를 뭐 넘겨짓기 수법 뭐 언제든 판을 깰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떨어져 갖고 어떤 세대가 아니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 다 허망하게 무너뜨려요. 허세로 만들어 버리죠. 뭐 우리 그렇죠.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뭐 양반과 노비는
항상 있잖아요. 있어 왔어요. 아, 거기서 떨어지는 베개 소리는 또 얼마나 참담한데요. 뭐 양반과 노비가 같은 민족이라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처벌받지 않는 자들이 또 여기서 탄생하죠. 살맞은 자도 또 여기서 생겨나고. 그래서 인생사 구질구질합니다. 보나마나 팔자는 쪽박입니다. 주위는 상극들로 가득한 인간들 뿐이고 살들이 득실거리는데 무슨 오행이 어쩌고 저쩌고 사주가 어쩌고 그런 걸 따지십니까? 막 이래 버려요. 네. 처벌받지 않는 자들이나 어떻게 해보세요. 살맞은 자들이나 어떻게 하셔야지. 그 상극들 좀 물리치시고 살들도 다 처먹고 싸고 돈 벌다 다 죽습니다. 돈 벌다 다 죽어요. 이거 참나.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돈 벌다 다 죽습니다. 아유. 그것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들의 수단인데 무슨 그렇게 수단들에 휘둘려 갖고 정말 지금을 낭비하시는지 모르시는 거겠죠? 패가 좋아봤자 소용없어요. 패가 맞나요? 괴가 맞나요? 아, 맞아. 괴라고 해야죠. 패는 그 도박 그쪽이죠. 괴가 좋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잘 풀리셔야죠. 명리를 보고 지천명한다는 건 괴가 패? 하여간 잘 풀려야 되는 겁니다. 뭐 잘 풀려야죠. 그리고 탐내야죠.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뭐 여여한 삶이 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막닥뜨리면 그거 뭐 참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 어디 제가 그냥 그래요. 뭐 회사 경영하듯 그러니까 뭐 가정사가 됐든 개인 인생이 됐든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하듯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훌륭한 하여튼 여여한 삶을 살고 그래요. 하여튼 처벌받지 않은 자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복수의 기회가 참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